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래와 계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래라는 말은 뭐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주고받는 게 거래입니다. 주고받고 이렇게 우리 회계상 또는 부기상의 거래니까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사건 중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항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라는 것은 일상에서는 주고받는 건데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야 거래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부기상 또는 회계상의 거래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면 일상에서 부르는 거래라는 개념이 거의 겹칩니다. 이렇게 얘나 근데 부기상에는 거래인데 일상에서 이걸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 게 있고 일상에서 이걸 거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부기상 또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왜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거. 이쪽 얘기하는 거죠. 일상에서도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잘 보면, 현금을 분실했대요. 현금을 분실했는데, 일상에서 이것을 거래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죠. 그냥 재수가 없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 부기상 또는 회계상은 이 현금이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도난당했대요. 일상에서 상품을 도난당했으면 이걸 거래라고 하겠어요? 도둑 맞았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상품이 자산이니까 이것도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로 점포가 소실이 됐어요. 불난 거죠. 불났다고 하지. 항상 회계상에서는 이 점포가 자산이에요. 건물 이런 것들. 이게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이 있는데 이게 파손이 됐어요. 또는 썩었어요. 이게 썩었다고 그러지 이게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지는 않죠. 파손되면 팔 수가 없을 것이고 부패가 돼도 못 팔 것이고 그다음에 상품 가격이 하락을 했답니다.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원래 장부에 잡혀있는 숫자보다 금액이 뚝 떨어진 거니까 자산을 줄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래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이 회수가 불능하게 됐대요. 매출 채권은 남한테 물건을 팔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못 받게 된 거야. 권리도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고 토지나 건물을 남한테 기증을 받아요. 공짜로 받은 거죠. 일상에서는 이걸 거래라고 하지 않죠. 그냥 감사할 일이지. 하지만 이 토지 건물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래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상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라고 부르는데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들을 좀 보자는 얘기네요. 상품을 주문했어요. 물건 사기로 주문을 하면 거래가 일어났다고 보지만 주문을 했고 상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돈이 나간 것도 아니니까 이걸 거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로 차입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약속만 한 거는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사 상품을 회사 창고에 보관하는 거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이런 거 일반적으로도 거래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물건 보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품, 건물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대요. 물건이나 건물을 사기로 계약만 체결했어요. 그럼 거래가 아니죠.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점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근데 상가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만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무슨 계약금을 줬다면 이게 거래일 텐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면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기나 수도 요금에 고지서를 받았어요. 고지서를 받은 건 거래가 아니고 고지서를 받고 돈을 내야 거래가 될 거고 또는 돈을 내야 될 때가 지났는데 못 냈을 때는 거래가 될 거예요. 그때는 빚이 늘어날 거니까. 그 다음에 건물, 토지 등의 담보를 설정한대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올 때 네 건물이나 땅에 담보 잡혀놔라 이렇게 하고 돈 빌려주겠죠. 담보가 잡히는 거는 그냥 사용하는 데 법적으로 제한만 있는 거지 이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니까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담보 제공은 나중에 볼 텐데요. 이게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분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담보 잡혀있는 건 거래가 아니니까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 보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인 부기상의 거래가 생기는 것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8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거래의 8요소라고 하고 거래의 8요소가 서로 결합돼서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루는 관계를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이 여러분이 시작하는 과정은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단계가 정리가 잘 안 되면 그 이후로 진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네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이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이고,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기록 계산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그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왼쪽 편이 있고, 오른쪽 편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그래가지고, 자, 우리는 이쪽을 일상에서는 왼쪽이라고 부르죠.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회계에서는 왼쪽을 왼쪽이라고 부르지 않고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차변. 왜 차변인지는 뭐 어원을 찾아보면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차변이야. 그렇게 약속하기로 했어. 자,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입니다. 왜 저렇게 지어놨을까? 왼쪽, 오른쪽, 이거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게 하려고 했던 이유도 있겠고, 그냥 어원을 따져서 하시기 위해, 이탈리아의 무슨 상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전혀 보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이쪽을 이제 왼쪽이라고 하지 않고 차변이라고 부른다.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부른다. 대변이라고 부른다.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구장에서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 선수라고 하지 않고 뭐 좌익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좌익수라고 불러? 왼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르면 되지. 자, 가볼게 이제.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적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실 때까지 그냥 왼쪽 이렇게 쓸게요. 차변이에요.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적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면 왼쪽에 적습니다. 자, 이거 외워야 되겠죠?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 비용이 발생하면 왼쪽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그럼 자산이 감소하면 반대쪽에 적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 다음에 반대로 부채가 감소하면 왼쪽에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이 감소하면 왼쪽에 이렇게 적습니다. 반대쪽에.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게 뭐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수익이 발생하면 오른쪽인데 왜 수익이 발생했다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소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수익의 소멸, 취소 또는 뭐 수익이 소멸되거나, 그럼 비용도 생겼다가 비용이 소멸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고 보면 이제 10개가 되는 거지. 거래의 요소가, 우리 거래 요소의 8요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기 내용, 수익이 소멸될 수도 있는데요. 거의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게 만약에 뭐 취소가 되거나 없어지면 바로 여기서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울 수도 있고, 음수로 입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흔치 않기 때문에, 거래의 8요소에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10요소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생기면 반대쪽에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원칙이죠. 자산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왼쪽에 적으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발생,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외우시라고 하면 처음에는 외워져요. 근데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적기로 된 이 약속이 있는데,
이거를 암기하시려면, 가장 쉽게 암기하시려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재무상태표의 등식 배우셨죠? 재무상태표 개정식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자산이잖아. 이쪽이 자산이죠? 부채죠? 이게 자본이잖아요. 자,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왜 이렇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논리는 다음에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산, 자기 자리에 있잖아요. 자산이 이쪽 자리에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가할 때 이쪽에 적었기 때문에, 감소하면 이쪽이죠. 증가했던 것보다 감소가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잔액은 이쪽에 남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자산이 적히는 거고. 부채가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잖아요. 감소할 때 왼쪽에 적기 때문에 잔액은 항상 오른쪽에 남는 거야. 그러니까 12월 30일 현재 잔액이잖아요.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이 12월 말이라면. 자본은 증가할 때 오른쪽에 적었고 감소할 때 왼쪽으로 가니까 항상 잔액은 오른쪽에 남게 된다.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 자산, 부채, 자본 왼쪽 오른쪽 놓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개정은 이렇게 그랬잖아요. 여기다 수익 적고 이쪽에다 비용 적었죠. 수익이 생길 때 이쪽에 적는 거야. 비용이 생길 때 이쪽에 적어. 그러니까 잔액들이 여기 있는 거지. 수익 발생, 비용 발생. 그렇게 해서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개정식.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수익, 비용.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반대쪽은 감소야. 처음에 자리 잡으실 때 하나씩 배워볼게요. 자, 이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할 건데, 이쪽에 하나하고 요렇게 연결되는 걸 하나씩 봐봅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이 거래의 요소는요, 왼쪽에 어느 요소하고 오른쪽의 요소가 항상 만나게 돼 있어요. 왼쪽과 왼쪽은 절대로 못 만납니다. 왼쪽 두 개만 있는 거래고 오른쪽에 하나도 없는 거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요. 노벨상 있으면 노벨 회계학상을 받을 거겠죠. 이게 다 논리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자기 요소끼리는 못 만나는 거예요. 이쪽끼리만 못 만나. 하여간 이쪽에 두 개하고 이쪽에 하나가 만날 수도 있고, 이쪽에 하나하고 이쪽에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산의 증가하고 자산 감소하고 이쪽 거래를 쭉 볼 텐데,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외울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 또는 발생, 반대쪽에 감소. 조금 더 빨리 이해를 하시려면 처음이니까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죠? 야구는 야구라고 생각하시고, 야구 선수가 공이 들어오면 왼쪽으로 갔잖아요. 응? 글러브 잡고 오른손잡이니까 보통은 공이 들어오는데 오른손으로 잡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잡으면 안 되지. 손 아프잖아. 그러니까 왼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왼쪽으로 잡아서 나갈 때는 오른쪽으로 나가죠. 에?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자, 뭐 들어왔니? 왼쪽에 적어요. 뭐 나갔냐? 오른쪽에 적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그 논리는 얘만 적용이 돼요. 일단 그렇게 쉽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볼게요. 자, 지금 여기 하나하고 요것들을 각각 만나는 거 한 번씩 봐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건물 10만 원을 구입했는데 대금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자, 건물이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인데 그렇게 보지 말고 뭐 들어오는 거 있나 봐요. 뭐 들어와요? 건물 들어오잖아. 나한테 건물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죠. 들어온 걸 왼쪽에 써. 자, 그걸 이제 남들이 건물이라고 불러요. 요 이름 나중에 배울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 아, 이게 들어오니까 지금 왼쪽에 적었구나. 10만 원. 자, 뭐 나가는가 봐요? 돈 나가잖아. 현금. 오른쪽에 빼요. 현금 10만 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걸 보는 거야. 아, 이게 건물이라는 자산이구나. 이거 자산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현금도 자산이야.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간 거야.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만난 거래입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상품 13만 원을 외상으로 사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사와요.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나한테 상품 들어오잖아. 상품. 상품이라고 불러요. 남들도. 오히려. 상품을 13만 원을 외상으로 사왔어요. 자, 나가는 거 있나 봐요. 상품을 사왔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줬으면 나갔을 거야. 돈이. 현금이. 근데 나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없어.
그 다음에 다음 거 찾아봐, 이제. 그러면 빚이 늘었니? 빚이 늘었어? 빚이 늘었잖아. 나중에 갚아줘야 되잖아. 이걸 부채라고 하는데, 이제. 부채인데, 이름을 남들이 외상매입금이라고 한대요.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군요. 외상매입금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 자,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한 거래이고,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빚인 부채가 늘어난 거래인 거예요. 이렇게 쪽짝 만난 거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게요. 현금 5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한대요. 자, 우리 회계 처리의 대상은 사업주가 아니라 회사예요. 예, 회사가, 이 회사, 뭐 주식회사거나 일반 회사가, 얘가 주체고, 여기에다가 어떤 대표이사나 뭐 개인 회사의 사장이 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로 보면 이게 나야. 나로 보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한테. 뭘 받은 거야? 자, 나한테 돈이 들어왔거든요. 현금이라고 합니다. 현금이, 예,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나한테? 들어오면 저거 왼쪽에. 자, 이제 나간 거 있나 봐요. 돈 나갔니? 아니라니까. 사장이 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출자를 했대요, 출자. 빚이 늘었냐? 남한테 빌려오면 빚이 는 건데 빚이 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는 거예요? 자본이 는 거야. 예?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출자를 받으면 이렇게.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 거고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자산이 날아간 것도 아니고 빚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수익 생긴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 거래. 그다음 네 번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자, 대여금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대여금은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빌려오면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예?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이 나갔겠죠. 그 이미 거래는 있는 거고, 그 빌려준 대가에 이자가 지금 들어와요. 현금으로. 이자를 받는데요. 나한테 뭐 들어와요? 현금 들어오잖아요. 자, 현금 받습니다. 금액은 5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봐요. 나간 거 있어? 뭐가 나갔어? 이자 받았다니까. 돈은 옛날에 나갔고. 자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죠. 돈 나간 거 아니잖아. 빚이 늘었냐? 아니라니까. 출자 받았냐? 아니라니까. 뭐가 생겼어요?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생겼잖아요. 돈 빌려준 대가를 이자 수익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그래서 처음 분개하실 때는, 이걸 이제 분개라고 하는데, 거래를 기록할 때는 어느 한쪽에 뭔가 들어온 거 있고 나간 게 다 있으면 쉬운데, 이것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 그럼 딱 얘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볼 때는 일단 뭐 들어온 거 있나 봐요. 들어온 게 있네? 그럼 이게 없으면 이제 나머지 거 이쪽에 찾는 거고, 혹시 나간 게 있나? 나간 게 보이는데 들어온 게 안 보여. 그럼 이쪽에 찾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나중에 이제 이런 생각 하지 않고 자동으로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니까 어렵게 느낄까 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쓰는 이 이름은 이제 배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자리 잡는 거 하는 거예요. 자리.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 응? 쉽게 말하면 뭐 들어오면 왼쪽, 나가면 오른쪽, 그 다음에 빚이 늘면 오른쪽,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는, 자, 이제 이쪽에 자산이 감소하면서 얘와 만나는 거래를 하나씩 봐보자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게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고, 응? 이쪽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만날 수도 있고. 자, 봅시다. 비품 15만 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비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뭐 집기 비품 이런 말 많이 보죠. 비품을 내다 팔았대요. 그래 돈 받았어. 뭐 들어온 거 있나요? 돈 받았다잖아. 현금 들어오잖아. 현금. 현금 들어왔죠. 현금이 15만 원 들어왔고요. 뭐 나간 거 있나 봐 이제. 뭐 나갔어요? 비품 나갔잖아. 비품. 빼요. 이렇게.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 거, 자산이 감소한 거래입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볼게요. 차입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대요. 차입금은 돈 빌려온 거예요. 돈 빌려왔는데 요거를 갚아요. 자, 이거는 빌려왔을 때 무슨 사건이 먼저 있었겠죠. 있어야 갚으니까. 빚이 있으니까 갚을 거 아니야. 자, 빌려왔을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돈을 빌려왔대요. 차입금이 20만 원이네요. 그러면 현금으로 20만 원을 빌려왔대. 그러면 일단 이 거래 이전에 현금으로 20만 원을 이렇게 빌리면서 뭐가 있었겠어? 돈 들어왔죠? 돈 빌렸을 때 얘기할게요. 자산이 나간 게 아니야. 빚이 는 거잖아. 이때가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차입금 부채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게 부채니까 갚아야 될 빚이야. 돈은 들어왔고 자산이 나간 것도 아니고 빚이 늘었어. 자, 이걸 갚겠대.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뺍니다. 20만 원 이렇게. 또는 이걸 몰라도 이걸 먼저 모른다 치고. 자, 차입금이 있는데 현금으로 나갔대요. 그럼 일단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간 걸 알겠죠? 근데 나가는 건 알겠는데 일단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들어오는 거 없지. 그 다음에 뭐 빚을 갚았대잖아. 그러니까 부채의 감소. 빚이 생길 때 이쪽에 있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부채의 감소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인출해 갑니다. 아까 여기 얘처럼 출자를 하면 회사인 나한테 돈이 들어오죠.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있죠. 근데 얘가 돈을 꺼내가요. 돈을 꺼내가면 돈을 일단 빼야지. 현금을 뺍니다. 현금 8만 원 가져갔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봐, 이제. 뭐야? 자산이 증가했어요? 아니라니까. 돈 꺼내갔다니까. 빚이 늘었어요? 아니죠. 돈 꺼내갔죠.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돈 빼가면, 집어넣으면 자본금이 늘고. 그래서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대요. 뭐 나갔어요? 현금 나갔죠. 현금으로 12만 원이 나갑니다. 이쪽에 이제 적어야 될 게 뭐예요? 자산이 증가했어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나갔대잖아. 응? 이자가. 자산이 증가한 거 아니야. 응? 부채가 줄었어요. 차입금을 갚으면 부채가 줄었겠지만 이자가 나간 거지. 자본이 준 것도 아니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 비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산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의 거래를 보신 겁니다. 이렇게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되어 있는 얘기 볼게요. 어떤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차변 요소와 여기 차변의 어느 한 요소하고 또는 둘 이상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변 요소가 원인과 결과로 대립되어 성립하므로 거래는 항상 같은 금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 봤잖아. 여기다 뭐 하나 적으면 반대쪽에 똑같은 금액을 적어 이렇게 같은 금액을. 자, 이걸 보고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대요. 이게 이제 복식부기죠. 전 시간에 봤을 때 단식부기 하면 뭐 상품 사왔어? 그러면 상품 얼마 이렇게 한 줄로만 적는 게 아니라 양쪽에다 적는 거야. 이쪽에 하나 적고 이쪽에 하나 적고. 이걸 보고 거래 이중성이라고 이게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다음 과정을 가면 안 돼. 지금 자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의 이름이에요. 이름과 금액을 얼마로 적을 거냐를 배우는데 지금 자리를 못 잡으면 여기다 적을 걸 이쪽에다 적으면 뒤죽박죽 난리가 되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대립돼서 성립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상품을 사왔어요. 상품을 사왔죠? 상품이 이제 들어오면 왼쪽에 적는 거잖아요. 그 돈을 줬어. 현금이 나갔어. 오른쪽에 적었죠. 그걸 보니까 이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인 거죠. 상품을 사왔다는 게 원인이 되고, 그 원인으로 그 결과가 뭐야? 현금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대립돼서 성립하게 된다. 이게 바로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얘기 중에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재무상태표 계정에 이렇게 놓고 계정식이라고 보는 거고 손익계산서 계정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 돼. 자기 자리가 증가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반대쪽은 감소고